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동하러 가야 하는데 소파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고 회사에서 발표할 타이밍인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이직하고 싶다, 창업하고 싶다 생각은 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몇 년이 지나버린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한 번 아니 자주 멈춰섭니다. 근데 그거 단 5초 안에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이 5초라는 시간, 그 짧은 찰나에 우리는 움직일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그 찰나의 순간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법칙, 멜 로빈스의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이 아이디어는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꿔놓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5, 4, 3, 2, 1. 지금 움직여라.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대부분 하고 싶은 걸 안다. 근데 왜 하지 않을까? 우리가 원하는 건 분명하죠.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돈을 벌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뇌가 우리를 멈추게 만들거든요.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뇌가 안전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행동을 하려는 순간 뇌는 그걸 위험이라고 인식합니다. 익숙한 게 아니라서 불안하고 불확실해서 거부감이 생기죠.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그게 딱 5초입니다. 그 5초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뇌는 곧 위험 회피 모드로 들어가고 우리는 평소처럼 행동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반대로 그 5초 안에 행동을 시작하면 뇌는 경로를 바꿉니다. 그게 바로 5초의 법칙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강연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테드 강연도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잘 나간 건 아닙니다. 그녀는 한때 인생의 밑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고 집은 차압 위기에 놓였고 술에 의존하며 매일 아침 알람을 10번 넘게 끄고 또 잤습니다. 그리고 자책했습니다. 왜 난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왜 이렇게 게을러졌지? 그때 그녀는 알람을 끄는 손가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켓이 발사되기 전에 5, 4, 3, 1을 세잖아. 나도 그걸 해보면 어떨까? 그날 아침 그녀는 알람이 울리고 속으로 5, 4, 3, 2를 셌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믿을 수 없었죠. 그렇게 간단한 걸로. 근데 그날 이후 그녀는 그 방법을 매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손을 들기도 전에, 운동화를 신고 나가기도 전에, 불안한 순간에도 5, 4, 3, 2, GO 라고 외치며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났고 그 경험을 테드에서 이야기했고 그 영상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 순간, 그 망설임이 왜 생기는 걸까요? 멜 로빈스는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다고요. 뇌는 아주 오래전 원시 시대부터 안전한 것만 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이나 불확실한 일 앞에서 우리의 뇌는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지금 그거 위험해.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냥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당신이 새로운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찰나, 당신의 뇌는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아주 빠르게 본능적인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의도와 실행을 분리해서 처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운동해야지. 지금 당장 일어나야지.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말해야지. 이렇게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바로 개입해서 그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 개입은 몇 초 안에 일어납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결정을 망설이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도피 반응을 실행합니다. 지금 피곤하니까 나중에, 오늘은 좀 복잡하니까 다음에, 다른 일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지만 바로 이 짧은 순간에 5초의 법칙을 적용하면 당신은 이 자동 반응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핑계를 만들어내기 전에 당신이 먼저 행동을 시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멜 로빈스가 발견한 이 법칙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망설임이 시작되기 전에 뇌를 속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5초의 법칙입니다.
법칙은 단순한 행동 요령이 아니라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 맞춰 행동을 끌어내는 인지과학 기반의 전략입니다. 단지 동기부여가 되면 움직인다가 아니라 움직여야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새로운 전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 이것이 뇌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하지 못할까요?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거 다 알잖아. 빚을 줄여야 한다는 거 몰라서 안 해? 지금 당장 전화해서 사과해야 하는 거 다들 알고는 있잖아. 그런데 왜 안 하죠? 그건 바로 우리의 뇌가 변화 자체를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뇌에게 위험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반응, 새로운 결과가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뇌는 익숙함을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신경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이 상태가 편하잖아. 괜히 바꿨다가 망치면 어쩌려고 그래. 안정적으로 살아. 그게 제일이야. 뇌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가둬버리는 함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패턴은 매우 자동화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는 습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을 찾는 반응, 하기 싫은 일은 자꾸 미루게 되는 반복.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 경로의 습관화입니다. 뇌는 한번 익숙해진 행동 패턴을 자동 반복 모드로 기억하고 다음에도 똑같이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자기계발 유튜브를 봐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아무리 큰 자극을 받아도 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복귀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초의 법칙은 이 뇌의 반응을 차단하고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망설임이 시작되는 순간 그 뇌의 자동 방어 체계를 인식하면 5, 4, 3, 2, 1 하고 몸을 움직이면 당신은 뇌보다 먼저 행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반복해서 실천할수록 뇌는 새로운 습관의 회로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트릭이 아니라 실제로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신경 가소성에 기반한 변화입니다. 당신의 뇌는 다시 훈련될 수 있습니다. 바꾸기 힘든 사람도, 게으른 사람도, 망설이는 사람도 5초의 법칙을 반복하면 뇌의 구조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지는 그 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행동이 생각보다 먼저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5초의 법칙이 가진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은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망설임 때문입니다. 지금 해도 될까? 괜찮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오늘은 그냥 넘겨도 되지 않을까? 이 질문들이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행동 대신 회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미룬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나는 늘 실패할까? 왜 난 제대로 하는 게 없을까? 하지만 여기서 멜 로빈스는 아주 명쾌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문제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망설임을 너무 오래 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법칙이 작동합니다. 그 망설임의 순간 생각이 시작되기 전, 핑계가 나타나기 전, 뇌가 당신을 가로막기 전 당신이 먼저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5, 4, 3, 2, 1 그리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그리고 눌러보세요. 그리고 한 발 내디디세요. 간단한 카운트다운은 단순한 숫자셈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을 다시 작동시키는 트리거입니다. 마치 로켓이 발사되듯 5, 3, 1의 카운트는 생각의 회로를 끊고 당신의 두 발을 일으켜 세우는 출발 신호가 됩니다. 이건 행동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 나는 미루는 사람, 나는 못하는 사람, 이런 오래된 자기정의를 나는 즉시 행동하는 사람, 나는 움직이는 사람, 나는 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출발점은 단지 5초 안에 움직이느냐 멈추느냐, 이 작은 선택의 반복이 커다란 인생의 전환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깊은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불안은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고 사소한 결정조차 하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죠. 하지만 멜 로빈스는 말합니다. 감정은 명령이 아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당신이 행동을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반응일 뿐입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당신이 도전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없다고 해서 멈춰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감정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초의 법칙이 놀라운 위력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침대에 누워 하루를 포기하고 싶을 때 5, 4, 3, 2, 1 하고 일어나세요. 그 순간 당신은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행동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뇌에서 보내는 신호는 이겁니다. 나는 무력하지 않아. 나는 움직일 수 있어. 반복해서 적용하면 당신은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 행동의 반복에서 자라납니다. 5초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다시 선택하는 겁니다. 우울할 때, 불안할 때, 혼란스러울 때 행동이 감정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감정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행동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발은 언제나 5초 안에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물 한 잔 마시는 것, 옷을 갈아입는 것, 산책을 나가는 것,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5초 안에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5초의 법칙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또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과 회피, 미루는 습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법칙이 진짜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삶의 아주 작은 순간부터 가장 큰 전환점까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하지 못했던 순간 혹은 말하지 못한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 한 걸음만 더 내디뎠더라면, 그때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멜 로빈스는 말합니다. 5초의 법칙은 당신이 인생의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도구다. 그 말은 곧 작은 행동의 시작이 결국 큰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데 왜 우리는 시작하지 못할까요? 그건 생각이 많아서입니다. 생각은 때로 지혜가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행동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괜찮을, 지금 해도 늦지 않겠지? 좀 더 준비하면 해야지. 이 모든 생각이 우리가 원래 가졌던 직관적 열망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맞습니다. 5초를 세는 것. 5초를 세고 나서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행동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바꿔놓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아, 5초의 법칙이 효과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걸 어떻게 매일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먼저 중요한 건 루틴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나가기 싫을 때 그 순간 바로 외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침대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주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회의 시간,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주저할 때 5초를 세고 손들고 말해 보도록 시도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연습입니다.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귀찮아서 미룰 때 5초를 세고 운동화 신자. 그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게으름을 이겨낸 당신만의 승리입니다. 이런 작은 루틴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당신은 계속해서 행동하는 사람, 자기 삶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보다 행동 그 자체를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운동했다가 아니라 오늘 난 귀찮음을 이기고 운동화끈을 묶었다. 이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면 작은 행동 하나에도 자존감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또 다른 행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5초의 법칙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그건 단순한 시작의 도구가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엔진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법칙을 통해 실제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책 5초의 법칙에는 수많은 독자들이 멜 로빈스에게 보내온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실직 끝에 다시 면접을 나서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5년 넘게 끊지 못한 흡연을 멈췄고, 어떤 사람은 3번의 실패 끝에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침대에 누워 우울증과 싸웠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기력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멜 로빈스의 방송을 듣고 5초의 법칙을 알게 됩니다. 다음날 눈을 뜨고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5, 4, 3, 2, 1 일어나. 그리고 침대에서 발을 내디딘 그 순간부터 그녀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5초의 법칙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점차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작은 제과점을 열어 매일 수십 명의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팀 회의 시간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부터 회의 시작 전 5초의 법칙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5초 안에 말한다. 그 원칙을 세운 그는 반복된 5초의 실행 끝에 회사의 프로젝트 리더로 승진했고 지금은 신입사원들에게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맡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엄청난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변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순간의 두려움 앞에서 5, 4, 3, 2, 1을 외치고 그 다음 행동을 취했을 뿐입니다. 작은 행동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의 진짜 변화의 마중말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일이 있나요? 해야 할 걸 알지만 피하고 있는 일, 하고 싶지만 겁나서 미뤄둔 선택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이 바뀔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멜 로빈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단지 그것을 실행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이 실행을 방해하는 건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단 5초의 망설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침묵을 깨는 겁니다. 그 망설임을 깨고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야지 한다면 5초를 세고 전화번호 누르자.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5초를 세고 운동화 끈을 묶자. 글을 써야 하는데 멍하니 앉아있다면 5초를 세고 첫 문장을 적자. 이처럼 5초의 법칙은 단지 동기부여 말이 아닙니다. 그건 실천을 위한 기술이고 우리의 뇌와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작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초의 법칙은 우리에게 마법 같은 결과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칙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한 걸음 인생 전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은 이 영상이 끝날 지금 이 순간을 그 5초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5초의 법칙을 일상에 적용하는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걸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자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전혀 다른 궤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하루의 시작을 5초로 정복하라입니다. 하루의 기분은 아침의 첫 10분이 결정합니다. 눈을 뜨고 나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뒤적거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뇌는 이미 소극적인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이렇게 말해보세요. 5, 4, 3 일어나. 단 5초의 결단이 당신을 침대에서 현실로 끌어내고 그 하루를 행동하는 사람으로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전략은 두려움 앞에서 5초를 사용하라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할까봐 말 못한 적 있죠. 도전하고 싶은데 실패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 적 있을 겁니다. 이럴 때 5초를 외치고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손짓, 작은 클릭이라도 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용기를 깨워줄 겁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반복을 통해 습관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5초의 법칙은 단발성 동기부여가 아니라 반복을 통해 무의식의 자동화 회로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세기 시작하겠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또 망설이네, 세자, 5, 3, 2, 1 이렇게 자동으로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세면 됩니다. 5초 안에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정을 여러분들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5초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단 5초 만에 내려줄 수 있다. 인생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 사소한 행동, 짧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바꾸는 법이 바로 5초의 법칙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필요한 건 긴 강연도 아니고 새로운 책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부터 머뭇거릴 때마다 5초의 순간을 외치고 작은 행동을 하나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바뀌면 그 하루들이 모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망설이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게 아마도 당신 인생의 다음 챕터로 가는 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함께 해볼까요? 5, 4, 3, 2, 1 지금 움직이다. 그리고 계속 가자.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았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복잡한 전략도 거창한 꿈도 당신이 지금 바로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5초의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설이지 마. 생각하지 말고 움직여.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 시작하고 싶은 변화, 만나고 싶은 삶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 문 앞에 서 있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5, 4, 3, 2, 1. 지금 행동하자. 그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 5초의 용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평범한 오늘을 특별한 내일로 바꿉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5초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